행성들은 은하계에서 수백억 개의 별들 중 거의 별과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며 은하에서 중력으로 묶여있는 행성 체계를 가진 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성들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형성 원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별들과 행성 체계의 수명 주기를 이해하면 이들이 탄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태양계 탄생 이벤트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행성 체계의 배치는 기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양계는 약 45억 년 전에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8개의 알려진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4개는 내부에 작은 돌 위성을 가진 지각성 행성이며 4개는 바깥쪽에 큰 가스와 얼음 거성 행성입니다. 이 8개의 행성 중 6개는 적어도 하나의 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몇 개는 수십 개의 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과 의성들 외에도 작은 외성 행성들, 수백만 개의 돌 위성들, 수십억 개의 얼음 덩어리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벨트와 대형 궤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의 외곽 영역은 쿠퍼 벨트, 스캐터드 디스크 및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가상의 오르트 클라우드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력적 교란에 의해 흩어진 태양 근처에서 형성된 휘발성 얼음 덩어리들의 집합입니다. 쿠퍼 벨트는 해왕성의 궤도 바로 뒤에서 시작되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리인 천문 단위 AU 55 정도까지 이어지며 천문 단위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리로서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 다른 성의 행성 근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이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행성계가 이와 같이 잘 정비되고 안정적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배열이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계의 행성 시스템을 조사해본 결과 모든 크기와 유형의 행성들이 각각의 시스템 내에서 흩어져 있으며 원형 궤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행성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은 체계의 운명을 깊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도 이러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태양계의 행성들은 예측 가능한 거의 원형 궤도에 묶여 있으며 작은 암석 행성은 안쪽에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고 더 큰 가스 행성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 태양계가 매우 다른 모습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동적인 젊은 태양계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늦었지만 초기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태양계의 탄생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모델인 성운가설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허블과 케플러 같은 망원경을 이용하여 수천 개의 다른 별계의 모든 단계에서의 태어남과 죽음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특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별계는 그들의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관찰되며 그들의 가스 출생부터 폭력적인 죽음까지 이 관찰된 생명 주기는 태양계 형성에 관한 여러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수십 년간의 연구 결론은 우리가 설명하고 태양계와 모든 다른 별계의 출생을 설명하는 모델인 성운가설로 제시되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에는 아직 답이 없거나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관측 데이터를 지지하고 있다. 성운가설은 우주의 거대한 차가운 가스 구름 내부에서 별 형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름은 주로 수소와 헬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소와 화합물을 포함하며 유기 분자, 탄화수소, 실리카, 물 및 메탄과 같은 다양한 휘발성 물질의 일부가 함유됩니다. 이러한 구름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별이 거의 고립하여 형성되지 않으며 태양을 포함한 별 중 약 90%는 별 탄생 군집 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군집은 함께 형성된 후 나중에 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름이 별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은 이유는 중력적으로 불안정하며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구름 내부에서 항상 움직이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름은 내부 조각화에 취약하며
입자 밀도가 더 높은 내부 영역은 전체 구름에서 분리되어 중력으로 인해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더 밀도가 높은 내부 조각들은 작은, 더 밀도가 높은 성운처럼 작용하며 이러한 밀집된 프레임들 안에서 2000 천문단위에서 2만 천문단위까지 크기가 다양한 가스 주머니가 형성됩니다. 태양계와 같은 별계는 이러한 주머니 안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탄생은 각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원시 별 성운 내에서 별을 형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있지만 구름을 분개시키고 별을 형성하기 위해 구름을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름을 깨우려면 중력을 이용해 혼합물의 굴절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러한 굴절이 일어난 가스 주머니를 어떤 것이든 자극하면 주머니는 회전을 시작하며 그 내용물을 소용돌이로 끌어들입니다. 프로토 별성운 내에서 구름이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 가스가 프로토 별성운 내에서 궤도 평면으로 살짝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중앙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물질이 모여 빠르게 팽창하는 축적 디스크가 형성됩니다. 이 디스크 내에서 공전하는 가스는 디스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가속도가 증가하여 중심 근처의 물질을 압축하고 질량을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략 10만 년간 계속되며 더 이상 수축하지 않는 안정적인 중앙의 뜨거운 가스 구체가 디스크 중심에 형성됩니다. 이것이 별이 형성될 시 성운 가설은 우주의 거대한 차가운 가스 구름 내부에서 별 형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름은 주로 수소와 헬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소와 화합물을 포함하며 유기 분자, 탄화수소, 실리카, 물 및 메탄과 같은 다양한 휘발성 물질의 일부가 함유됩니다. 이러한 구름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별이 거의 고립하여 형성되지 않으며 태양을 포함한 별 중 약 90%는 별 탄생 군집 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군집은 함께 형성된 후 나중에 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름이 별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은 이유는 중력적으로 불안정하며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구름 내부에서 항상 움직이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름은 내부 조각화에 취약하며 입자 밀도가 더 높은 내부 영역은 전체 구름에서 분리되어 중력으로 인해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더 밀도가 높은 내부 조각들은 작은, 더 밀도가 높은 성운처럼 작용하며 이러한 밀집된 프레임들 안에서 2000 천문단위에서 2만 천문단위까지 크기가 다양한 가스 주머니가 형성됩니다. 태양계와 같은 별계는 이러한 주머니 안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탄생은 각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원시 별 성운 내에서 별을 형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있지만 구름을 분개시키고 별을 형성하기 위해 구름을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름을 깨우려면 중력을 이용해 혼합물의 굴절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러한 굴절이 일어난 가스 주머니를 어떤 것이든 자극하면 주머니는 회전을 시작하며 그 내용물을 소용돌이로 끌어들입니다. 프로토 별성운 내에서 구름이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 가스가 프로토 별성운 내에서 궤도 평면으로 살짝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중앙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물질이 모여 빠르게 팽창하는 축적 디스크가 형성됩니다. 이 디스크 내에서 공전하는 가스는 디스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가속도가 증가하여 중심 근처의 물질을 압축하고 질량을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략 10만 년간 계속되며 더 이상 수축하지 않는 안정적인 중앙의 뜨거운 가스 구체가 디스크 중심에 형성됩니다. 이것이 별이 태어날 씨앗이 되며 계속해서 가스가 씨앗 위에 공급됨에 따라 적축되는 물질의 밀도를 높이고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씨앗 주변에는 밀집한 적축층이 형성되며 이것은 별을 가스로 가득 채우는 가스 오븐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충분한 질량과 압력이 모여서 별의 대형 화로의 첫 단계에서 원시별이 발화됩니다. 이 시점에서 별은 태양과 같은 주요 시퀀스 별을 구동하는 핵융합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뜨거우거나 크지 않습니다. 대신 중력 압축에서 나오는 열과 에너지만이 유일한 여론이 됩니다. 이것은 별을 둘러싼 뜨거운 부푼 가스를 압축시켜 질량과 밀도를 높이며 종종 특징적인 이중 극성 제트,
동반합니다. 그리고 곧 원시별에 상당한 양의 성운 머티리얼이 원시별로 집중됩니다. 성운 머티리얼의 남은 부분은 적축층을 먹여 지탱될 수 있는 별의 총 질량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며 시스템 내의 물질이 소진됨에 따라 별 주변의 적축층은 고갈되며 유아별은 처음으로 관측됩니다. 시작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며 유아별이 처음으로 관측 가능해집니다. 먼저 괴선 스펙트럼에서 먼저 보이고 나중에는 가시 스펙트럼에서도 관측 가능하며 이때 젊은 별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만약 이 별이 목성 질량의 최소 13배 이상이라면 전체 질량과 관계없이 핵융합이 시작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수소융합은 아직 불가능하며 대신 비중수소인 듀테리움을 연소시킵니다. 이는 압력을 덜 발생시키므로 더욱 적은 반발력을 발생시킵니다. 만약 원시별이 수소융합에 필요한 80배 이상의 질량을 축적하지 않는다면 듀테리움 연소 단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작고 어두운 갈색 외성으로 남아 수억 년 동안 빛이 점점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량 제한을 초과하는 별들은 결국 수소를 연소시키기 시작하고 수천만 년 동안 천천히 주요 연소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동안 젊은 별은 마침내 약간의 반발력을 발생시키며 광도구에서 분출되는 분출 현상을 시작합니다. 이는 기체 포갈의 마지막 부분을 날려버립니다. 이 기체 포갈이 완전히 투명하고 맑아질 때까지 약 100만 년이 걸립니다. 이제 젊은 별은 완전히 볼 수 있으며 T-타워리, T-터리 별이라고 분류됩니다. T-타워리 별은 처음 발견된 이후에 이러한 유형의 별들에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린 별로서 분출 현상이 발생하는 젊은 별들입니다. 아직 행성으로 형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은 축적 디스크의 잔류물 때문에 다양한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이 재료는 이제 완전히 노출된 별의 극지에 부딪혀 스펙트럼 방출, 자기활동 및 종종 쌍둥이 극지젯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T-타우리 단계는 대략 1000만 년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 내에 축적 디스크는 완전히 지워집니다. 따라서 이 단계 동안 짧은 창문이 행성 형성을 위해 열립니다. 축적 디스크는 프로토 행성 디스크가 되며 별개의 생명력이 결정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행성은 수십억 년 동안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지만 별개 내의 모든 행성은 이 짧은 1000만 년 창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T-타우리 단계의 시작부터 디스크는 아직 형성할 만큼 충분히 뜨겁지 않습니다. 별에서 4천문 단위 이내의 온도는 약 400켈빈이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내의 온도는 약 1000켈빈입니다. 이러한 온도에서 물과 메탄과 같은 휘발성 물질은 쉽게 기체화되어 디스크의 외부 영역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지워지고 디스크가 냉각되면 규산암과 철 등과 같은 적은 휘발성 물질이 응축하여 작은 결정성 먼지 입자를 형성합니다. 밀도가 높은 회전하는 디스크 환경에서 먼지 입자는 다양한 자연 과정에 의해 서로 끌립니다. 그 중에서도 중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중력에 의해 먼지 입자들은 응집하여 지름 1에서 2cm의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 후 이러한 덩어리는 우주를 떠돌며 다른 덩어리들과 서로 끌어붙이며 몇 센티미터씩 크기가 커지고 수백만 년 후에는 지름이 1km까지인 거대한 덩어리, 즉 플라네테시멀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플라네테시멀들은 디스크에서 물질을 끌어모으며 10만 년 이내에는 지름이 1000km를 넘는 돌멩이들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몸체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며 작은 몸체들보다 남아있는 물질을 더 많이 모아냅니다. 1000만 년 후 행성 형성 창이 닫힐 때 시스템의 대부분 질량은 행성 엠브리오라고 불리는 몇십 개의 큰 돌멩이에 집중됩니다. 디스크가 사라지고 축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 행성 엠브리오끼리 충돌하여 열과 마찰로 인해 거대한 열기체를 발생시키며 서로 끌어붙입니다. 조각들이 어느 정도 크기에 이르면 무게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와 금속이 가열된 핵 쪽으로 가라앉아 천체가 분화됩니다. 이렇게 지구, 금성, 화성, 수성과 같은 돌질 행성들이 형성됩니다.
이들 행성은 보통 그들의 계모 항성에 더 가깝게 위치하며 이곳은 초신성 디스크가 매우 더웠던 지역이므로 실리카 암석과 금속만이 응축하여 행성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실리콘 성분은 초신성 성운의 질량에서 미미한 부분만 차지하므로 지구와 같은 돌질 행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실리카 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신성 성운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 가스이며 행성이 형성됨에 따라 이들 가스는 선계 디스크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젊은 항성 주변의 열과 방사선이 멀어질수록 우주는 냉각되고 디스크의 뜨거운 부분에서 배출된 휘발성 물질이 고체 상태로 응축됩니다. 이러한 휘발성 물질은 먼 행성 인베리들에게 더 많이 끌리므로 이들은 빠르게 크기를 키우며 돌질 행성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무거워져 주변 디스크에서 수소와 헬륨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젊은 별에 의해 몰려나가기 전에 이러한 유인 원자들은 얼음 행성 핵 주변에 두꺼운 대기를 형성하게 되며 결국에는 매우 크고 무거워져서 전체가 매우 압축된 액체 상태의 가스로 불리는 식별 불가능한 밀집 구체가 된다. 반면 천왕성과 해왕성과 같은 얼음 행성들은 후기에 형성된 실패한 가스 행성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수소와 헬륨을 훨씬 적게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휘발성 물질의 두꺼운 덮개를 유지하며 지구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다. 가스나 얼음 행성이든 이러한 거대한 행성들은 종종 형성된 후에 주변의 별개를 돌며 궤도를 가로지르며 중력의 영향으로 다른 행성들의 궤도를 혼돈시킨다. 행성 형성에 사용되지 않은 행성체 재료는 이러한 영향력에 의해 흩어지며 종종 부모별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큰 석영 얼음 허벅지 띠와 같은 곳에 모인다. 마침내 원반은 행성에 의해 흡수되거나 자외선 복사에 의해 증발하거나 별의 방출에 의해 시스템에서 흩어지게 된다. 어떤 방식이든 티터리 단계가 시작된 지 1000만 년 이상이 지나면 행성 형성장이 영원히 닫히게 된다. 그 결과 완전히 형성된 행성 시스템이나 실패한 먼지 원반을 가진 독립적인 별만 남게 된다. 우리에게는 물론 거대하고 아름다운 행성계가 남아있으며 이는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생명체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별개의 과학이지만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곳을 다른 것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태양계가 탄생할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분자 구름 가설에 따르면 태양계는 지름 65광년의 거대한 인터스텔라 분자 구름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안에서 더 작은 가스 주머니가 파편화되어 고립된 프로토 별성 성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주머니 중 하나인 태양 성운 또는 태양전 성운은 태양계가 시작될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별의 형성이 가군 운동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을 일으켜 초기 별계 형성을 시작하게 했는지 믿습니다. 그것은 근처에서 죽어가는 별의 초신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초신성은 우주를 휩쓸며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충격파는 분자 구름과 태양 성운을 모두 회전시키고 죽은 별의 핵에서 방출된 더 무거운 원소들을 쏟아졌습니다. 이 충격파는 전체 구름을 울렸고 수백 개의 개별 원시 별 성운을 깨웠습니다. 태양을 포함한 새로운 별들의 다수가 태양 탄생 군집이라고 알려진 곳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별 이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계통의 현재 시뮬레이션은 200에서 400개의 별로 구성된 그룹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별들은 같은 분자 구름에서 형성되었지만 글로블러 클러스터와 같이 밀도가 높거나 인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클러스터 내의 별들은 운동량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스템 내부에서 모양이 잡히는 동안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클러스터 내의 성분 별들은 충분히 멀리 이동하여 은하계 중심을 독립적으로 끌어들이거나 그 주위를 공전하기 시작하고 이는 각각의 별이 자신만의 경로를 따라 은하를 돌아다니면서 계속됩니다. 클러스터가 완전히 분산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며
태양계통이 태어난 군집에서 이동하는데 수억 년이 걸렸습니다. 행성들이 형성된 후에는 태양 성운이 축소되기 시작한 후 약 10만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기체 포장 내부에서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 성운 내부 기체가 지름 약 200천문단으로 납작해지면서 원반 형태로 평탄화되었습니다. 약 100만 년 후에는 이 내용물이 결정화되어 먼지 입자를 형성했고 빠르게 뭉쳐져 암석성 및 얼음성 소행성을 형성하여 태양계의 소행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성 형성의 짧은 창문이 열렸고 이 창문이 열린 지 몇백만 년 후에는 태양계에서 첫 번째 행성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간략히 언급한 대로 모든 별 체계에는 특정 거리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부모별로부터 충분히 멀어져 있어 휘발성 물질이 고체 형태로 응축할 수 있는 온도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태양계 역시 이 예외는 아니면 눈꽃선은 태양에서 약 5천문단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행성과 가장 큰 행성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이 형성되는 동안 내부 태양계에서 방출된 증기 상태의 휘발성 물질이 눈꽃선 주변에서 응축되어 물증기의 빠른 축적을 초래하여 낮은 압력의 중심성 주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입자가 더 빠르게 공전하여 태양 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며 효과적으로 빠른 먼지 축적을 가능케 하는 궤도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먼지 밴드는 오늘날 지구의 1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핵으로 합체했습니다. 주변 원반에서 이른 시기 수소와 헬륨 원자를 끌어들일 만큼 거대한 질량을 지니게 된 이 행성 핵 형성 후 10만 년 내에 그것은 지구의 질량보다 150배 이상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첫 번째 태어난 행성, 목성의 지평선에서 해가 뜬 것이 태양계 이후 300만 년 정도 후였으며 목성은 태양이 태어난 어린 시절에는 이미 원반 안의 먼지를 이용하여 풍부하게 생겨난 물질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성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이면서 조금씩 내부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목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에서 벗어나 태양 쪽으로 나아가며 태양계의 먼지를 깔끔하게 치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성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워졌으며 오늘날 목성은 지구의 질량의 약 320배에 달하며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질량의 2.5배나 더 무겁습니다. 목성이 형성된 직후에는 또 다른 가스 행성인 토성이 눈선 주변 먼지로부터 생성되고 있었지만 목성과 달리 빛나는 반지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계에서 토성은 가스 행성 주피터와 크기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피터가 토성이 자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대부분을 이미 소비했기 때문으로 같은 이유로 태양계의 빙성 행성 우라늄과 해왕성도 이들의 가스 행성 형제들 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젊은 태양의 방출로 남아있는 수소와 헬륨 가스는 이미 디스크에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빙성 행성이 가스 행성보다 훨씬 작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형성된 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먼 위치에 있을 때 행성 형성창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빙성 행성이 이 크기로 형성되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먼지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빙성 행성이 태양계 내부, 즉 토성과 주피터의 궤도 주변 또는 그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후 빙성 행성이 외부로 이동한 것입니다. 한편 내부 태양계에서는 행성 형성 시기가 끝난 후 화성 크기의 50에서 100개 정도의 행성 배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행성은 서로 충돌하여 혼돈스러운 과정으로 합쳐지고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 행성 중 일부가 각종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은은 이러한 예 중 하나로 다른 지구형 행성들과 비교하여 매우 작으며 내부 구조는 대부분 행성핵으로 이루어져 있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부딪히는 중간형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외부 멘틀이 떨어져 내려 노출된 행성 핵이 태양 쪽으로 날아가 현재까지 안착하여 치유되고 있습니다. 수은은 실패한 세계의 예입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금성, 지구 및 화성의 운명은 훨씬 다릅니다. 이들 행성은 행성 배아의 충돌로 형성되어 그들의 핵을 가열시켜 내부의 층으로 구성되게 하고 지구 내부의 자기장 및 지질 활동을 통해 초기 대기를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성 형성 기간이 끝난 후 태양이 수소를 연소하는 주요 시퀀스 노란색 외성으로 완전히 진화하는 데 약 50-100만 년이 걸렸으며 지구형 행성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형성되는 데는 또 다른 50-100만 년이 걸렸으며 이로써 태양계의 형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성 이동이 일어난 후에 현재 구조는 약 10억 년 동안 태양계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거대 행성들의 중력 영향으로 태양계는 오늘날의 배열로 조각내어졌습니다. 그들이 형성된 후 약 5억 또는 6억 년 후 목성과 토성은 1주기당 토성 한 바퀴에 해당하는 2대1의 궤도 공진 상태로 빠졌습니다. 두 거대 행성의 결합된 동조-조수 효과는 중력 타잡기 역할을 하며 이 영향이 넵튠과 천왕성을 눈선지대에서 밀어내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청소년 시절인 넵튠은 태양에 매우 가까웠던 쿠퍼 벨트를 횡단하였으며 그 당시 이 지역의 시작 지점은 15천문 단위에서 시작하여 단지 20천문 단위로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넵튠의 영향으로 이 지역은 교란되어 물체가 모든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부 파편은 바깥쪽 태양계로 향해 날아가 현재는 원거리 쿠퍼 벨트와 큰 산발 디스크로 모아졌지만 다른 작은 행성체는 불운에 당했습니다. 이들은 넵튠에 의해 태양 쪽으로 밀려나 그 후 토성과 목성의 공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행성체들은 넵튠이 만들어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태양계를 떠나 우주의 먼 곳, 현재는 아우터 클라우드로 추정되는 곳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더욱 안쪽으로 갈수록 넵튠의 떠남이 아우터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연쇄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행성대는 태양으로부터 24천문 단위에 위치한 바위질 소행성들의 희소한 행성 주위 대폭으로 현재 그 질량은 지구에 조금도 되지 않는 일부분이지만 태양계 초기에는 충분한 물질이 존재하여 지구 23개 분량의 행성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밀도가 높았습니다. 이 물질은 해왕성과 주성 천체의 영향력으로 인해 행성 주위 태양계 대장균동 현상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비롯한 모든 지각성 천체는 지난 3억 년간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지각성 천체 후기 대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소행성들 중 어떤 것은 물의 출현과 함께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초기 태양계에서 불같이 치열했던 시기에 가스 행성으로부터 내려온 얼음 성물체들은 해성으로서 내부 태양계로 쏘아져 지각성 천체들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얼음 성물체 안에 포함된 물은 충격에 의해 즉시 기화되었으나 이 기체는 각 행성의 대기권 안에 가두어졌습니다. 이후 각 지각성 천체는 처음의 기원 상태에서 냉각되면서 물의 양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행성의 대기권 안에 가두어졌던 기체가 이제는 공기 중에서 응축되어 비로 내리면서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는 시내, 분지, 언저리에서 시작해 결국 전체 바다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지구를 파란 행성으로 알고 있지만 초기 태양계에서는 실제로 3개의 파란 행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화성과 금성도 지금과 같이 지구와 같은 액체물의 바다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도 물이 흘렀다는 증거가 보이며 행성의 얼굴 전체에 매끄러움, 부식, 침식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가 금성으로 보낸 노력 중 많은 것들이 약 20억 년 동안 얕은 표면 수준의 액체 덮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세 행성 모두가 같은 복잡한 지질 과정으로 인해 유사한 온난한 해양 환경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 중 가장 작은 화성은 자신의 선사 상태에서 매우 빠르게 냉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이로움을 상실한 첫 번째 행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코어도 매우 빨리 식어버렸고 내부는 차갑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각 내부의 대류 열기운이 감소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행성의 보호자기장을 끄고 유해한 태양 방사선이 화성의 대기를 적게 만들어 오늘날 모든 바다가 증발했다. 화성은 최대 수백만 년 동안 생존 가능한 조건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세포 수준 이상의 것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금성은 생존 가능한 조건을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화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는 활동적이며 태양의 초기에 지구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억 년 이상의 시간 동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이 적절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다세포 생물이 약 30억 년 동안 진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가능한 기간 동안 금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금성에게 불행히도 태양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여 더 뜨거워지고 더 밝아졌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행성의 온도를 높여 그 대양을 증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가 쌓여온 실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기가 두껍게 되면서 행성의 물이 완전히 끓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행성은 두꺼운 독성 대기와 태양에 가까운 거리로 인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경험하는 적대적인 행성입니다. 우리의 두 행성 이웃들은 한때 지구와 비슷했지만, 지구가 지금처럼 특별한 이상적인 성질의 복합적인 배열을 가진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구는 그것이 일으킨 생명 과정으로 인해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수십억 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이웃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입니다. 지구는 빙산 속 오아시스 같은 번영하는 세계이자 성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적합하던 지구와는 달리 우리의 메마른 동반자들은 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태양이 오늘날은 평화롭더라도 태양계에는 변화, 파괴, 진화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이야기의 시대이지만 지구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코어도 매우 빨리 식어버렸고 내부는 차갑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각 내부의 대류 열기운이 감소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행성의 보호자기장을 끄고 유해한 태양 방사선이 화성의 대기를 적게 만들어 오늘날 모든 바다가 증발했다. 화성은 최대 수백만 년 동안 생존 가능한 조건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세포 수준 이상의 것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금성은 생존 가능한 조건을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화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는 활동적이며 태양의 초기에 지구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억 년 이상의 시간 동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이 적절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다세포 생물이 약 30억 년 동안 진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가능한 기간 동안 금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금성에게 불행히도 태양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여 더 뜨거워지고 더 밝아졌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행성의 온도를 높여 그 대양을 증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가 쌓여온 실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기가 두껍게 되면서 행성의 물이 완전히 끓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행성은 두꺼운 독성 대기와 태양에 가까운 거리로 인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경험하는 적대적인 행성입니다. 우리의 두 행성 이웃들은 한때 지구와 비슷했지만, 지구가 지금처럼 특별한 이상적인 성질의 복합적인 배열을 가진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구는 그것이 일으킨 생명 과정으로 인해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수십억 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이웃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입니다. 지구는 빙산 속 오아시스 같은 번영하는 세계이자 성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적합하던 지구와는 달리 우리의 메마른 동반자들은 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태양이 오늘날은 평화롭더라도 태양계에는 변화, 파괴, 진화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이야기의 시대이지만 지구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